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한 주간의 현안을 쭉 정리해보는 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최진봉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3시 방송으로 무슨 3시 반이라고 지금 몇 번을 말씀을 드려요. 네. 박 기자님. 오늘 3시인 줄 알고. 아니, 대표님도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 네, 오 대표님도. 앞으로 3시 반으로 해놓고. 아니 3시에 3시 반 사이라고요. 게릴라 방송. 아니 왜냐면 시청자들 긴장감을 줘야 돼. 시청자분들도 네.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까 알림 설정을 안 하면 못 본다. 이런 예. 이미지를 좀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된다? 시청자 여러분, 네. 제가 이제 여기 딱 도착을 해서 예. 화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화면은 뭐가 나왔습니까? 서강대교를 비추고 있더라고요. 제가 서강대교를 건너왔거든요. 그래서 저를 스토킹 하나 보고 있었어요. 언제 오나? 저기 교수님 다 지나간다 이렇게. 2차입니다. 여기를 제가 지나왔거든요. 서강대교 건너. 너무 하시는 겁니다. 이거 보고 있었어요. 매불쇼 끝난 다음에 얼마 만에 오나? 10분 만에 10분 왔습니다. 만에. 진짜 빨리 왔어요. 진짜 빨리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매불쇼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마이가 중요합니다, 저한테. 매불쇼에서는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역할이에요. 김종대가 너무 말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옆에 그냥 옆에 팔만 이렇게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김종대 교수님 얘기할 때. 그것도 이상하지. 아니 왜 내 팔을 자꾸 잡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다가 네. 오셔서 거기서 이제 일부러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마이 얘기하려고 TV에서 얘기하려고 참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자오를 토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참고 있는 겁니다. 체력을 안배. 보존했다가 네. 안배했다가 와서 여기서 터뜨리시려고 그렇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자, 별이의 소설 작가 TV님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유, 라고 감사합니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나무처럼님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이런 댓글 그렇습니다. 주시고 강하임님이 최 교수님 때 덕분에 웃네요 아유, 이렇게도 감사합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보실 수 있게 카톡방에 최준문 교수 나왔다라고 좀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고요. 공기계 있으시면 네, 켜주시고요.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또 이제 탭이나. 가족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켜가지고 오마이 TV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준문 교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네. 그래도 네. 지금 오늘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박정훈 대령.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인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출입구 가지고 또 싸웠다며 처음에 들어가서 출입구 이해를 할 문제 수가 가지고 없어요. 아니 법원에 바로 들어가는 분이 들어가면 있는데 되죠. 왜 그 문을 닫아놓고 국방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대체? 그럼 박정훈 대령은 나 이리로 가겠다. 네. 아니 가까운 길이 있는데 굳이 그걸 막아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체. 아니 오히려 거길 열어서 들어가게 네. 해야지. 이제 군검찰, 군사법원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공정하지 않은 판단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의혹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걸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군검찰 거쳐서 오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법원과 검찰은 사실은요, 네. 뭐 독립이 돼야 돼요. 검찰이나 법원이 예전에 저는 예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요, 제가 변호했다고 얘기한 적 있었죠. 군대 있을 때 변호사 그래요? 있어 제가. 그래요? 변호사도 아닌데? 아닌데 했어요 옛날에는. 역할을. 네. 왜냐면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대요. 지금은 이제 그 법무관들이 네.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이제 다 하나 봐요. 근데 옛날에는요 군 검사만 있었어요. 그럼 부대 장교가 장교 중에 역할을 누군가 해야 돼. 근데 이제 정훈 장교를 시켜 대체. 왜냐면 변호를 해야 되니까 말을 잘해야 되잖아. 예. 보병 시켜놓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훈 장교 와서 부탁을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서 해주는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면 네. 자기가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선임이 올 수도 있어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죠. 이제 좀 돈 없고 이런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를 누가 해야 돼? 국선 네. 변호를 해야 하는데 국선 변호를 군에 있는 장교를 시켰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허술해요, 사실은. 아니 법을 전공한 사람도 네. 아니고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때만 해도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했어. 아니 그러니까 검사하고 판사하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같은 부서야. 그러니까 법무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네. 거기 역할 바꿔가면서 하더라. 한 사람 어떤 판사했다가 어떤 을 검사했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서로 입장 바꿔가면서 해. 그러니 서로 선후배고 맨날 밥 먹고 같은 사무실 근무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검찰이나 이 법원이 사실은 같이 짝짝꿍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들게 만드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억울하겠어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왜 안 열어줘가지고 저는 이제 눈에 띄는 건 동기들이 같이 갔어요. 왜 교수님은 안 가셨어요? 저 동기가 아니고 선배잖아요. 동기. 선배지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수업 때문에 바빴습니다. 수업하고 왔어요. 아침에. 저 여기서 오늘 교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이것도 좀 보고 저기? 있었습니다. 가 해병대 있었어요? 출신이니까. 해병대 출신이니까. 출신이죠. 영상을 좀 보고 있었는데. 영상을 나오나 봤죠. 안 나오나. 왜 안 오시는지. 수업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병대 선배로서 또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최지문 교수님이 화가 나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박 대령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을 좀 열어달라라고 법원 앞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네. 국방부는 영내를 통해 들어오라 이렇게 통보를 해서 대치를 그렇죠. 벌였습니다. 거의 2시간 정도 대치했죠. 거의. 예, 예. 2시간 정도 대치하면서 뭐 12시 다 돼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참 이해할 수가 없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소병철, 박범계, 박주민, 박용진, 뭐 김승원, 이수진, 최강욱 의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국방부 검찰단 측에 항의하기도 했는데 이 참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점점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아니 박정훈 대령의 입을 정말 막고 싶구나. 그렇죠. 어떻게든 말 못하게 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 그 기소하는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명예훼손이다. 국방부 장관의 명예훼손이고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다.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언론에 나와서 발표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대. 왜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봐. 언론에 발표되면은 증거가 남는 거잖아. 그 증거를 모든 사람들이 또 알 수 있는,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요. 오히려 공정한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한 건데 그거를 증거인멸의 우려로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의혹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본인이 직접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박정훈 대령은 지금. 물론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되고 뭐 국방부 장관이나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 들은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따져봐야 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죄가 된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항명이 들어갔어요. 물론 항명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항명도 그래. 생각해 보세요. 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국방부 장관, 그것도 국방부 장관 단둘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보도된 거 보시면 7명인가 회의석상에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도 있었고 해병대 사령관도 있었고 참모총장도 있었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국방부 이제 대변인, 그렇죠. 뭐 실장 참모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 이렇게 7명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어느 누구도 박정훈 대령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맞죠? 그리고 사인했어요. 다 타당하다. 이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끝난 거지. 그걸 뒤집어 엎는 게 예를 들면 100번 양보해서 박정훈 대령이 보고할 때 뭐 그 국방부 장관 혼자 있었고 그때 뭐 판단을 본인이 나와서 국회에서 그때는 판단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확신이 있어서 한 결제는 아니다. 근데 확신이 아니 7명이 있었다니까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뭐 요즘에 이제 누칼협 뭐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런 그걸 누칼협이라고 처음 들으세요? 네, 처음 들었어요. 역시 MZ 세대네. X 세대긴 하지만 MG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박 MG 씨. 그래서 누가 그렇게 협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장관이 판단해서 사인한 거. 저희가 사인하고 그리고 아니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7명인가 있었는데 그 누구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그러니까 문제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정당했다고 다 판단했다는 거. 이 정도 수사 결과면 이거 타당하네. 근데 이걸 뒤집을 일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러면 한 명이 판단해서 그랬다면 또 그럴 수 있어. 7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의석상에 앉아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다 결정을 내리고 장관이 또 의견을 물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괜찮다. 이 정도면 뭐 잘 된 것 같다 수사가. 그렇게 해서 다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인하자마자 다시 뒤집어가지고 국방부 차관 그다음에 법무관리관 국방부 이 사람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명이라는 것도 박정훈 대령의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사인 받고 그 7명 있는 데서 다 보고하고 국방부장이 사인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한 사람이 박정훈 대령한테 연락해서 그거 이첩하지 마라고 한 적이 없어요. 대신 전해준 거야. 차관이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누구야 그 법무관리관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지. 그러면 아니 이게 공문이라는 공적 업무는요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인을 했으면 또 공문으로 내려보내야지 이첩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첩 보류해라 네. 이런 공문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최소한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박정원 대령한테 네. 그거 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본인은 출장 간다고 공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뭔가 근데 그게 어떻게 항명이 되냐고.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의혹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 이번에 해군 군검사의 녹취도 어제 군인권센터에 통해서 맞습니다.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가 예. 지금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자료를 가져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은 싹 다 날리고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할 계획이 혹시 있는 거 아닌지 우려된다. 그렇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비해 놓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냐. 사본을 떠놓고 그렇지. 잘 보관해서 챙겨놔라. 그렇지. 너무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군검사도 외압의 기운, 외압 있다는 걸 의혹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증거를 남겨놓으라는 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말은 군 검사가 봐도 수사가 문제가 없는데 외압이 들어온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라면 이런 발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일이라면 군 검사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군 검사 그 얘기를 했다는 말은 본인이 볼 때도 뭔가 외압이 들어오고 있고 수사를 뒤집어 풀려는 의도와 시도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얘기가 안 나올 건데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무섭다,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해병대 뭐 동기들, 해병대원들, 예비역 81기들 왔는데 제가 74기입니다. 그래요. 팔강모 사나이 군가도 부르더라고요. 팔강모 얼룩무늬 바다의 사나이 그게 팔강모 노래예요. 이 사람이 해병대 군가 팔강모 사나이 처음 들어봐가지고 처음 들어보셨어요? 오늘 이 장면이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면 저희 시청자분도 그렇고 너무나 감동적이다, 울컥한다. 그러니까 박정원 대령도 보니까 아까 보니까 잠깐 이 눈가를 이제 닦는 모습을 적셔지죠. 볼 수가 있었어요. 동기들이 와서 제가 불렀던 부분 지금 부르고 있네. 바다의 사나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2023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니.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자, 이 VIP 경로 부분 이게 진술서에 등장하면서 급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급박하게 좀 돌아간 것 같아요. 영장 청구. 이거는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저는 퇴진돼야 될 사유라고 생각해요. 사실이라면 분명히 제가 전제를 다 사실이라면 진상규명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아니 뭐 대통령실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박정훈 대령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물론 그래요. 사령관도 지금 그런 얘기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부인하고 있죠. 부인하겠지 당연히. 있었다 하죠. 뭐 그러겠죠. 근데 전혀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 뜬금없이 그럼 박정훈 대령이 꿈속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들었다는 거고 들었는데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회의하다 중간에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사단장을 그만두게 하면 그게 사단장 누가 하겠냐? 제가 얘기해 줄까요? 사단장 할 사람 많아요. 줄 서 있는 사람.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국방부 장관하고 해병대 사령관이 뭐 논의했다 이런 보도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보도는 아까 이제 김종대 이름도 헷갈려. 김종배대가 헷갈려가지고요. 김종대 저랑 이제 동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꼭 근데 제가 김종대 의원한테 얘기했고 동갑이라고 했더니 뭐 호적이 잘못됐다고. 맞아요. 좀 이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걸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꼰대. MZ하고 달라요. 어쨌든 김종대 전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다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 회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서 결제 끝나고 둘이 남았다는 거예요. 김종대 전 의원 얘기예요. 국방부 장관 해병사령관 둘이만 남았는데 거기서 했던 얘기를 김종대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보직 해임을 일사단장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수사 결과로만 보면 보직 해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혐의자로 넣게 되면 그러면 이제 누군가 직무 대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직무 대행을 누구로 시킬 거냐 가지고 두 사람이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은 두 사람이 후보를 얘기했고 국방부 장관한테 그래서 그 중에 누구를 좀 임명해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을 직무 대행 시키고 해병대 사령관은 일사단장은 이제 지금 보직 해임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말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맞다는 전제하에 일어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보직해임 왜 시켜요? 그렇죠. 보직해임과 다음에 그 업무를 수행할 임시 사단장이 직무 대리를 누군가를 시켜야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었단 말이야. 국방부 장관이 그럼 그 상황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그걸 얘기했을 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사단장이 물러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 왜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이게 두 일이 다 있었다고 하면 결재를 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게 당연하죠. 국방장관과 사령관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자세한 김종대 교수님의 이 내용은 어제 김종대 교수님 여기서 하셨습니까? 인터뷰했으니까 그거 어제 방송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 봐도 돼요. 이것만 보세요. 다 얘기해줬잖아. 내가 그 얘기가 내 얘기예요. 뭐 안 보셔도 다 제 얘기만 들으면. 양인주님이 또 오셨는데. 양인주님이 최주봉 교수님 오늘도 어김없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훈 대표님도 응원합니다라고 실시간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자, 실시간 후원 받고 있고요.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받고 있고요. 가끔 모르신 분들이 있다. 온라인 후원 안 받는 줄 알고 받습니다. 받습니다. 네. 후원 계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구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예측해보죠.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구속을 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제 군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볼 때 왜 구속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기소장 보세요. 기소 내용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니 공소장의 내용에 증거 인멸이 언론에서 얘기한 게 증거 인멸이라잖아요. 네. 그런 논리가 갖고 접근하는데,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사실은 구속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미 증거는 다 확보돼 있잖아요. 증거가 무슨 더 이상 인멸될 가능성 없어요. 그다음 도주 우려가 군인이 어디를 도주를 해요? 도주를 현역 군인이에요. 어디 사는지 소속이 어딘지 명확해요. 도저히 우려도 없어요.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서로 의견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측과 그다음에 뭐 정부라고 얘기하는 국방부라고 얘기할게요. 국방부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구속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불구속 상태 수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군 검찰과 군 법원이라는 특수성을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민간 법원이라면 좀 다르다고 저는 봐요. 근데 군이 판사들은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군 재판장이 누군지 아세요? 사단 같으면 제가 1사단에 있었잖아요. 해병 1사단에. 제가 변호사 할 때 그 당시에 재판장이 누구냐면 인사참모예요. 사단 인사참모라고. 그리고 그 옆에 양쪽에 한 명이 법무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이 인사참모는 법적 지실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써주는 대로 읽어요. 사실은 판결문을 읽을 때. 그럼 누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겠어요? 군 법무관이에요. 그러면 그 법무관의 판사 역할하는 법무관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영향을 미칠 텐데 그 사람은 군에 소속돼 있잖아요 지금.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물론 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여긴 또 오마이 TV는 언론이니까 유튜브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 못 하겠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의 밑에 소속돼 있는 군인이에요. 그 법무관도. 그래서 결국 윗선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일단 구속을 시켜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제가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가 나올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아니길 바래요 진짜로. 아니길 저는 바라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증거인멸 우려 없죠. 그다음 도주의 우려 없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다툼의 여지인데 범죄 소명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봐요 저는 지금. 의견들 왜냐하면 증거도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지금. 뭐 녹취록 문제도 그렇고 회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의 형태도 그렇고 그걸로 봤을 때는 범죄가 완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근데 이제 강제 구인한 상황 뭐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본다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있다. 군의 특수성을 봤을 때 그런 의구심이 든다. 네. 알겠습니다.